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권력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몇 달 안 가서 금방 균열이 생기고 내부에서 분열 생기고 그들끼리 싸우다 무너질 거다. 지금 이런 민주당 내의 균열을 국힘은 똘똘 뭉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균열을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의 균열을 민주당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그냥 맥없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지금 12월 3일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사과해야 된다. 절연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MB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뭐 이러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어요. 당 지도부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고 MB가 무슨 이걸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아닌데 그냥 TV조선에서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도 사과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를 절연하고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 근데 아니 과거에 사과하면 과거하고 절연이 돼요? 가장 확실하게 절연하려면 안 나가는 거지. 본인이 정계 은퇴하는 거지. 나가면서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아버지가 나 이제부터 저 사람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난 절연했어요. 아버지가 한 거 내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저 사람 아들 아니니까 난 절연. 그러면 끝나? 아니 부모를 부모 아니라고 하면 끝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우리가 제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폭망시켜가고 저 안에서 장경태니 서영견이 얼마나 많은 악재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 이슈 따라가기도 바쁜데 왜 하지 않아도 될 걸 왜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이렇게 당내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죠. 계엄사가 100번이라도 하라고?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서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정권 공격을 좀 해. 오세훈 시장은. 김용태, 김재섭이가 민주당 공격하는 거 봤어요? 민주당 제대로 한번 공격하는 거 봤어? 당의 일에만 그냥 또 이 김용태 이 머리 봐. 헤어스타일. 청담동 헤어스타일에서 청담동 미용실에서 헤어 드라이한 헤어라서 다르긴 다르네. 아니 근데 포천에서 살면서 청담동까지 50km를 달려와가지고 머리를 하면 청담동에서 다시 1시간 넘게 가가지고 상암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 정치자금 쓴 거 보니까 옆에 전부 뭐 이날 무슨 프로 출연을 위해 가지고 헤어 드라이. 그리고 그 자동차 기름값은 안 들어? 3시간, 4시간씩 달리면? 그럴 시간에 차라리 포천에 있는 미용실 가서 어차피 드라이 같은 거를 꼭 청담동까지 가서 해야 돼요? 내가 머리 자르고 염색하고 뭐 이런 거라면 모르겠어. 파마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 드라이를 포천 미용실은 드라이도 못하냐? 아니 동선이 가까워서 중간에 걸리는 거 말을 안 해. 포천에서 여의도나 포천에서 상암동 갈 때 강남을 들릴 필요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청담동까지 가가지고 거의 며칠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청담동을 가서 머리를 하고 아니 근데 사과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청래는 야당이 계엄 사과해봤자 버스 지나고 손 들어갔다 벌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과해봤자 진정성 없다고 버스 지나고 손 들면 무슨 소리냐? 너넨 내란당이다. 내란당을 자백했다. 당장 그렇게 나오지. 4달에 사법계획 처리한다는데 그러니까 해산해라. 사과가 아니라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 아닌 게 돼? 그 호적 팔아. 당장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날 문제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완전히 당에서 쫓아낼 각오를 하고 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배후에는 당연히 한동훈이 있는 거죠. 한동훈이 다음 달에 이제 당 게시판 감사하기 시작하면 떨려져 나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조중동과 자기 한가발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한가발개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김용태, 김재섭이 나서지만 그 뒤에는 다 한가발개들이 받치고 있는 거죠. 김용태, 김재섭은 노골적인 한가발개는 아니니까 AI지만 저런 사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배후에는 그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저희가 당원들의 전당원 투표를 하지만 그게 의사가 어떤지를 저희 대자유총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각자 자기 유튜브에서 투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지금 KNL 게시판과
인사이트 게시판 양쪽에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12.3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냐, 어떤 입장이냐, 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요 둘 중에 하나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걸 다 저희가 모아가지고 내일 이 전체를 다 숫자, 이게 지금 뭐 비율은 다 비슷해요. 거의 90% 이상 사과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이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는지를 쫙 모아가지고 그걸 보도자료로 내고 기사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하고 이걸 국힘 의원들한테 전부 보내고 국힘 지도부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그래서 여론은 이런데 의원들이 헛소리를 하면 좋다, 그럼 전당원 투표를 해보자. 저희 이 대자유총 유튜브들의 시청자들이 다 당원들이에요. 저희 당원들 중에서 이 유튜브에서 안 걸리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다, 당원들의 여론이 어떻다, 국힘 지지층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과거의 절연 어쩌고 개소리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진정성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거기 무릎 꿇고 앉았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 살아남아 있는 거 오세훈밖에 없어. 근데 오세훈은 아무리 정치를 해도 대가리가 돌아가질 않아. 20몇 년을 정치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아니, 저기 다 앉아있잖아.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여기 다 앉아있잖아요. 저라고 다니면 진다고 늘 말씀드리는데도 김문수 후보 사과를 지난 6월에 대선 내내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5월 달에? 매번 저라고? 그래서 이겼어? 단 1%라도 더 나왔어? 사과하면 사과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네가 왜 나왔냐 이렇게 되지. 네가 정치를 안 하는 게 최고의 사과야.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김용태, 김재섭부터 내쫓아야 됩니다. 김용태, 김재섭은 김용태는 포천 가평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원래 얘가 의정부인가 어디서 나왔지 않았었나? 맨 처음에는 어느새 또 포천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당선이 됐어. 이 장경태의 성추행 고소가 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작년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있었던 일인데 1년 2개월이 지나서 왜 갑자기 이게 뉴스가 됐느냐? 물론 이제 그때 피해자인 여성이 고소장을 25일 날 영등포 경찰서에 냈고 요게 26일 날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그게 어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뉴스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장경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청래의 오른팔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정청래의 오른팔이에요. 이건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장경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청래의 오른팔이다. 그런데 자 보시면 장경태가 처음에는 허위 무고다. 그리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허위 무고다. 강력 대응하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10월에 이미 이 장경태가 있었던 식당 내에 CCTV가 다 영상이 확보가 돼가지고 TV조선하고 어떤 모 유튜버하고 뭐 이런데 이미 이 영상이 갔다는 거예요. 허위 무고로 강력 대응하겠다 이러더니만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영상이 TV조선에서 어제 공개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더듬더듬 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 손님이 하나도 없죠. 손이 지금 옆에 가 있죠. 그랬더니 그 여자 비서관의 남자친구가 저기 와가지고 지금 장경태 뒷목을 잡고 지금 남의 여자친구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지금 그 앞에 다른 비서관이 있는데도 저러고 주물떡주물떡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덜미 잡혀가지고 저 상황에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는 거냐고 저런데도 아무 소리 못해. 그거 도망갔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피해자 여성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었던 여성까지 목격자로 해가지고 저 CCTV까지 있고 그리고 어제는 또 무슨 소리를 했냐면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장경태가 김민석한테 뭐라 그러냐면 국정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민석이 지금 자꾸 당대표 나온다. 뭐 서울시장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재 뛰고 계신 서울시장 후보들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국정에 전념해라.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대신한 거죠. 이러고 있는 장경태이기 때문에 장경태 거 뭐 있어? 한번 찾아봐. 작년께 있는 거야. 야 이거다. 터트리자.
지금 정청래가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하는 딴지일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장경태 버리면 안 된다. 장경태 놓치면 안 된다. 정청래는 장경태를 지켜야 한다. 장경태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장경태를 딱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꽂아 놓은 거지. 정청래는. 지금 시당 위원장들이, 시도당 위원장이 전부 정청래계로 쫙 깔리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부산에서도 유동철인가 하는 친명이 날아가고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 이런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호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걸 김재섭이나 김용태는 장경태를 까야지. 청년이라고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장경태 지금 미혼 아니에요? 이런 짓 하려고 결혼도 안 하고 국회의원 하고 있냐? 그걸 까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딴지일보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 어디서 또 꽃뱀 하나 섭외했냐? 장경태가 성비이라니 가짜라서 콧방귀가 나옵니다. 정말일지라도 장경태 의원 좌초 안 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뭐 우리는 잘 몰랐지만 김병기하고 서영교가 둘이 붙어서 원내대표 경선을 했습니다. 6월 초에. 김병기와 서영교가 원내대표 경선을 했는데, 그때 물론 둘 다 친명이다. 둘 다 친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그때 이재명은 6월 초니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인데, 그때 이재명은 서영교를 밀었다는 거예요. 서영교를 밀었다는 겁니다. 근데 김병기가 됐어요. 그리고 8월 3일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었다. 이건 뭐 명확한 거죠. 그런데 정청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와 김병기는 이재명의 원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재명과 사이에서 매끄럽게 굴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얘기하고 있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김병기와 서영교 사이에서, 서영교가 이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 이사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영상에도 다 찍혔고, 그 이사가 쿠팡의 상무였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게 또 문자로 김병기한테 문자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그 상무였다고 하는 사람도 원래 변시 1기고 김병기 의원실에서 작년까지인가요? 올해 초까지인가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쿠팡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쿠팡으로. 그러니까 쿠팡에 왜 갔냐? 이쪽이 여당이 되니까 대관 담당으로 간 거야. 원내대표실 보좌관이었으니까,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었으니까 대관 담당으로 딱 적당하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바로 쿠팡의 상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사위 또 운영이 뭐 여기 의원들 쫙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 당연한 일이죠. 변협 이사 타이틀까지 달고. 그러니까 쿠팡에서 뭐 변협에다가 뭐 후원금이라도 내고 이사 좀 시켜달라 뭐 이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야 일하기가 편할 테니까 훨씬.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변협 이사인 것처럼 하고 만나는 거죠. 실제로는 쿠팡의 대관 담당이지만. 근데 그게 당연히 그 보좌관이 2명이니까 김병기 의원실에 다른 보좌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좌관이 그걸 바로 김병기한테 찔른 거야. 김병기하고 서영교는 원내대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이 서로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런 경선을 몇 번씩 거치면서 원수들이 생겨. 근데 그걸 아주 바로 문자로 저렇게 김병기한테 보내고, 김병기는 그 문자를 아예 기자들한테 찍으라고 이렇게 보여줘가면서 딱 찍어가지고 저 밑에 부적절까지 딱 해놓은 거 아니에요. 수사 대상인 쿠팡에. 저것 때문에 상설특검이라는 거, 쿠팡 거 한다는 거, 그냥 그걸로 어떻게 상설특검을 좀, 특검이 끝나도 상설특검을 좀 뉴스화 시켜보려다가 상설특검 자체가 박살이 나버렸죠. 지금 상설특검 얘기도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정청래 김병기 쪽에서 서영교를 수술한 거다. 이 얘기가 서영교 스스로 얘기를 해. 서영교 스스로 나 정치공작에 당했다고. 처음에는 친윤 어쩌고 하다가 좀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이거 김병기가 날 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 결국 제가 6월 달에 처음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지금 너무 뭐 모든 게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다운됐고 이렇지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권력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 저들이 지금은 이제 권력 잡아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몇 달 안 가서 금방 균열이 생기고 내부에서 분열 생기고 그들끼리 싸우다 무너질 거다. 더군다나 권력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언제든 이재명의 가장 취약한 점은 뭐냐면 그냥 재판 재개예요. 재판 재개는 뭐냐? 민주당 내에서
조금만 그런 소리 나오면 재판 재개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지지율 한 30%대로만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에 목숨 거는 거예요. 갤럽이니 뭐니 또 개소리들 계속하고 자빠졌는데 지지율이 30%대로만 떨어지면 법원에서 재판 바로 재개해. 그러면 석 달이면 끝나요. 석 달이면.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 국민적 지지율도 떨어져야 되지만 민주당 내에서 재판 재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첫 스타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판 재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첫 스타트인데 제가 볼 때는 정성호조차도 이 검사들 감찰하라는 거를 자기 언론 보고 알았다. 이거는 왜 언론 보고 알게 되냐? 정성호한테 시키면 정성호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이 직접 지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균열이 있는 거야. 정성호도 이제 법무부 장관 벌써 6개월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검찰이 어떤 생각하고 검찰의 의사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하는 대로 못 밀어붙여. 자기도 괜히 그런 거 밀어붙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 알게 돼. 저거 봐. 상황을 모른다잖아. 상황을 왜 몰라? 당연히 알지. 검사한테. 검사는 보고가 생명인데. 정청래가 못할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는 원래 이재명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는 이재명을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쟤는 내 밑에였는데 이거 어려서도 아니야. 20년 전도 아니야. 15년 전만 하더라도 정청래와 이재명은 비교 대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장 되면서부터 약간씩 바뀌기 시작했던 거지. 불과 15년 전이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일 거야.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늘 나오잖아요. 비주류 컴플렉스. 민주화 운동 출신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닌. 제가 늘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빵잡이 아니면 호남이다. 요 두 개가 빵잡이라는 게 이제 운동권 출신 빵잡이. 단순히 학생 운동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왔어야 돼요. 그래서 빵잡이냐 아니면 호남이냐. 이거 두 개가 주류인데 국힘은 영남의 고시 출신. 요게 주류다. 요 두 가지인데 양쪽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고시 출신이면서 영남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은 전형적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와야 돼. 국힘 쪽으로 와야 될 사람이야. 근데 저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 경계인 컴플렉스, 비주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죠. 전혀 학생운동 한 적도 없고 그런 계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방에서 성남에서 그냥 일찌감치 변호사하고 그것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 라인이 워낙 막강한데 중대 출신이고 지금 이런 민주당 내의 균열을 국힘은 똘똘 뭉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균열을 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당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의 균열을 민주당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그냥 맥없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재명과 한동훈이 국회에서 악수를 왜 했겠어? 그때 박주민이 한동훈 손붙들고 국회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재명과 악수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잘 있다가 정청래도 충청도 출신이니까 정청래 손붙들고 장동혁하고 악수시키면 되는 거야.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심장에다 칼끝을 겨눈 다음에. 그런데 지금 왜 내부 총질하고 자빠졌냐고. 무슨 사과해야 된다 어떤다 헛소리 하면서. 자, 지금은 사과할 때가 아니고 이재명 재판 재개, 경제 폭망, 그리고 지금 사과 어쩌고 하는 이 사과한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는 안 나와. 용인할 때 이 김재섭이니 김용태니 나오는지 봐야죠. 안 나와 저런 데는. 오히려 지금 아스팔트에서 뛰고 있는 자유대학이나 뭐 이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기 나가서 다 뛰고 있는데 김재석, 김용태 같은 사꾸라들은 전부 제거하고 훨씬 더 잘할 젊은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20대, 30대에. 지금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건 20, 30대가 완전히 우리한테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 20, 30대에서 유능하고 정치적 소신과 이념 확실하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넘쳐나요. 넘쳐나. 저희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 좀 많이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애써서 어제도 송규호 대표도 불러냈지만 지금 당의 대변인들도 얼마나 확실한 사람들 많습니까? 김재석, 김용태보다 훨씬 유능하고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사꾸라들한테 미련 가지실 필요 없어요. 아니 포천에다가 누굴 꽂으면 그 정도 못해? 이재능이나 박민영이나 백지원이나 꽂으면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더 잘하지? 이제 더 이상 조중동의 그런 어떤 늙은 무당의 그 방울소리에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 신기 떨어진 조중동은 우리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조중동은 이미 20년 전에 좌파들한테는 용도 폐기됐어요. 우리 우파들한테만 20년 동안 그 늙은 무당의 방울소리 같은 걸 딸랑딸랑 거리면서 중도 외치면서 개소리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선거를 방해해왔는데
이제 조중동을 완전 폐기 처분하고 우리가 이 자유 유튜브로 모여야 될 때입니다. 조중동은 요즘은 오히려 아예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일부러 우파를 혼돈하려고 하는 것 같은, 우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아니 조갑제니 정규제니 다 저기 쫓아가가지고 이재명 딸랑딸랑하면서 자기도 우파래. 뺄셈 정치 같은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빼고 했는데 민주당은 190석이 되는데 단일 대우가 더 중요한 거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정당인데 개소리하고 자꾸 반대로 총질하고 이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아니 근데 윤석열을 빼는 거는 뺄셈 정치가 아니야? 그건 절연하고 과거와의 절연이야? 미래로 향해 나가는 거야? 한동훈 빼는 건 뺄셈 정치고 이준석 빼는 건 뺄셈 정치고 이준석과는 통합해야 되고 윤석열 가장 지금 우파의 지분이 많고 지지율이 높은 전직 대통령은 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분탕질 치다가 쫓겨난 사람은 합쳐야 돼?